안녕하세요. 강영원, 이정한 교수의 셀프케어입니다. 달력을 넘기다 입추 두 글자를 보면 다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시죠. 가을은 무슨 가을이야? 밖에 나가면 숨이 턱턱 막히는데. 입추는 분명 가을이 시작되는 날인데 하필 그 뒤에 마지막 더위인 말복이 옵니다. 가장 더운 날이 가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오는 거예요. 옛 사람들이 절기를 잘못 만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을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K마인드 닥터맘 강형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LM 닥터몸 이정한입니다. 교수님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네요. 좀 이제 익숙해지셨죠? 네,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 첫 회 때 대본만 쳐다봤고, 두 번째는 이제 겨우 이제 교수님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좀 이게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눈이 보였단 말씀이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팟캐스트로도 영상으로도 나가고 있으니 어디선가 이걸 듣고 계실 분들을 생각하면 조금 설레기도 합니다. 네, 그 설레임 마음을 안고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나가는 절기가 입추입니다.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설립자의 가을추 말 그대로 가을이 서는 날입니다. 예. 가을이 선다. 표현이 참 좋은데요. 네네. 교수님께서 아까 콜드오픈에 던진 그 질문 있잖아요. 사실 보면 저도 진료실에서 가끔 듣는 말인데 입추상으로 이제 가을이 섰다고 하는데 역시 날씨는 계속 덥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코너에서는 한번 왜 날씨가 더 더운지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순서대로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에서, 우리 정한 교수님은 몸에서 뭘 하면 되는 건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예, 네, 그럼 한번 마음부터 들여다볼까요? 예. 네,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한 교수님은 이맘때쯤 이유 없이 좀 쓸쓸해 본 적 없으세요? 아유,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좀 쓸쓸하기보다는 좀 헉헉대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쓸쓸한 마음이 좀 들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덥죠. 네. 저녁에 해가 조금 일찍 지는 걸 봤을 때라든가, 매미 소리가 문득 멀게 들릴 때라든가, 혹은 뭐 장마의 빗소리가 줄줄 내리면서 맹꽁이 소리가 들린다든가, 뭐라 딱 집을 수 없는 서운함 같은 거, 쓸쓸함 같은 거 혹 지나갈 때가 있지 않아요?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더울 때는 모르는데 저녁에 특히 제가 한번 바닷가에 갔을 때 노을 지는 거를 딱 볼 때 와. 문득 이상하게 알게 모르는 네. 쓸쓸함? 네, 약간 혼자만의. 네. 네. 한의학에서 이제 이 가을을 오행으로는 금으로 보고 오장으로는 폐의 계절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폐가 주관하는 감정이 바로 슬플비, 근심우, 비우입니다. 가을에 마음이 가라앉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직 이제 가을이 미처 오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되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관념적으로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이런 폭염 속에 이제 몸이 벌써 좀 가을을 안다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예. 숫자상으로나 아니면은 계절상으로나 전혀 뜻밖일 것 같은데 사실은 벌써 몸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숫자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요. 낮의 길이에요.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하지 6월 21일인데요.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낮이 14시간 46분쯤 됩니다. 그럼 입추 무렵은 몇 시간일까요? 6월, 7월, 8월 아직 그래도 한여름이니까 한 2, 30분 좀 차이 나지 않을까요? 네. 이제 느낌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13시간 55분 안팎입니다. 이게 벌써 50분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느낌상으로는 한 2, 30분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한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예, 예. 네. 의식으로는 못 느끼지만 그런데 몸은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몸이 뭔지 아는 건데요. 빛은 우리 생체 시계를 맞추는 가장 강력한 신호거든요. 빛이 줄면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 시점도 당겨지고요. 기분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맘때 그 미세한 쓸쓸함 있잖아요.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줄어드는 빛을 몸이 먼저 읽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쓸쓸함이 무르익는 건 사실 보름 뒤 쳐서 더위가 멈춘다는 절기이지만 그 신호는 이미 이추부터 몸이 익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조금 쓸쓸함을 느끼나 보네요. 그러면 그런 쓸쓸할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걸 꼭 억지로 참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쓸쓸함이 우리 칠정 중에는 이제 슬플 비에 이제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쓸쓸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는다라기보다는 저번에도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오지상승요법을 한번 꺼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지난주에 제가 2번에 걸쳐서 오지상승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아,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소서 때는 이제 물로 불을 끄는 얘기를 해주셨고, 대서 때는 이제 결단으로 잡념을 끊는 이런 방법을 하셨죠. 그래서 네. 소서 때는 수국화의 이론, 그 다음에 이제 대서 때는 노승사, 요 개념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오늘은 이제 희승비, 기쁨이 슬픔을 이긴다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실제 치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대서 때 문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 또 딱 맞는 고전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문지 이야기 참 재밌게 들었는데요. 오늘 또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시나 보네요. 네. 장자와 선생님 이야기를 할 건데요. 800년쯤 전입니다. 이렇게 금원시대에 명의가 장자와 선생님이 있는데요. 유문사친의 그 기록에 남아있는 사례입니다. 식성이라는 고을에 이제 배설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부고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부고도 도적에게 죽음을 당한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너무 비통해서 목놓아 통곡을 하다가 그만 가슴에 명치끝이 있잖아. 여기가 그냥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너무 지나치니까 몸에 통증으로 온 거네요. 맞아요. 슬픔이 몸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현상인데요. 통증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그 명치 안에 잔이 이렇게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덩어리지게 단단하게 만져졌어요. 이렇게 손댈 수 없이 아팠던 거죠. 온갖 약을 다 써도 소용이 없었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되게 보면 약간 기울, 우리가 울체가 되면 뭐 소화도 안 되고 여기저기 아프고 손발도 차게 되고 생각이 뭉치면 뭐 기가 막히고 기가 이제 맺힌다는 거 그런 거랑 좀 비슷해 보이네요. 그렇죠. 오늘날 이야기하면 정신의 신체화 이런 증상인데요. 정확한 원리입니다. 생각이 뭉치고 슬픔이 뭉친 거죠. 그런데 장자화 선생님께서 뜻밖의 처방을 냅니다. 약을 안 써요. 그러면 보통 되게 우리가 그럴 때 보통 이렇게 기를 풀어주는 약을 많이 쓰는데 신기하네요. 네, 장자화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심리치료를 한 대목이 나오는데 무당 흉내를 냅니다. 무당이요? 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몸짓과 말도 안 되는 실없는 소리를 잔뜩 늘어놓았어요. 그래서 근엄한 명의가 갑자기 광대처럼 구니까 슬픔에 잠겨있던 환자가 그만 참지 못하고 크게 웃어버린 겁니다. 약간 상상이 좀 가긴 하는데 가끔 유튜브 이렇게 보면 네. 근엄할 것 같은 분들이 조금 약간 그렇죠. 자기 일을 좀 희생하면서 그럴 때 할 때 좀 약간 웃음이 터지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자기가 망가지면서 이제 남에게 웃음을 주는 건데 며칠 동안 그렇게 막 웃었어요. 그걸 생각만 하면 그렇게 웃음이 났던 거죠. 그랬더니 그 단단한 덩어리가 풀리고 통증이 사라졌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장자화 선생님이 여기서 원칙을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요. 기쁨으로 슬픔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니 우스갯소리로 즐겁게 해주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단 약보다 웃음으로 이제 병을 치료한 건데 이거 좀 자칫 오해해서 들으면 좀 약간 웃음으로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도 잘못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네, 웃음 치료 이야기를 만병통치처럼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좋은 지적입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웃음이 만병통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감정이 몸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라는 것.
슬픔은 억누르는 게 아니라 다른 감정으로 풀어준다라는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옛 사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옛사례로 좀 잘 이해는 가는데 아까 희승비 이거 조금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 비유 하나 들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컵에 흙탕물이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해보세요. 그걸 퍼내려고 애쓰는 대신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흙이 가라앉고 점차 저절로 그렇죠. 맑아지죠. 넘치면서 예, 예. 맑아지는 거죠. 그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거기에 붙잡히게 되는데 대신 다른 쪽에서 기쁨을 부어 넣으면 자연이 옅어집니다. 빼는 게 아니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슬프지 않는 척하는 억지 긍정과는 완전히 달라요. 슬픔을 인정하되 기쁨도 챙기는 겁니다. 그럼 아까 그 장자호 선생님 그 웃음이 흙탕물에 결국은 맑은 물을 넣는 그런 의미겠네요. 맞아요. 이게 유사한 사례가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소설가 중에 박완서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후에 그 슬픔을 두고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슬픔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슬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부어 넣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슬프지 않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인정하되 기쁨도 챙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요걸 혹시 현대 뭐 정신의학적으로도 이렇게 조금 뭐 한 게 있을까요? 있죠, 많죠. 그래서 행동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정신의학, 현대 정신의학에서 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우울할 때 즐거운 활동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치료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800년 전 장자와 선생님 한 게 바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한 것과 유사한 걸 볼 수 있는 거죠. 네, 결국 고전이랑 또 현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상통하는 게 또 있네요. 예. 네, 계절을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가을이 슬픔의 계절인 건 맞지만 그 슬픔의 장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즐거운 일을 의식적으로 챙기라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몸에서도 그러면은 대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한 교수님께서 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처음 시작할 때 교수님께서 입추인데 왜 이렇게 덥냐, 절기가 틀린 거 아니냐 이런 멘트를 해주셨거든요. 네. 한번 팩트 체크를 좀 해볼까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 기준이랑 지금 기후랑 안 맞는 거 아닌가? 라고요. 그렇죠. 요즘 이렇게 계절이나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온난화 현상으로 있다 보니까 막 예측하기 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기가 틀린 건 아니고요. 기상학에 계절지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 뭐 시즈널 렉이라고 또 한다고 하는데 계절지연이라는 개념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절이 늦는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보면,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잖아요. 태양 네, 에너지. 네. 그게 가장 많이 받는 날이 언제일까요? 하지. 하지. 낮이 제일 기니까. 예, 맞습니다. 6월 21일. 그럼 1년 중에 그럼 가장 더운 시기는 언제일까요? 뭐 7월 말 8월 초. 예, 한 달. 예, 맞습니다. 네. 요렇게 한 달 차이가 그러네요. 나타나는 거. 네. 요런 걸 이제 계절 지연인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태양 에너지를 받은 땅하고 바다가 물이 열을 저장했다가 이제 그게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땅과 바닷물에 차곡차곡 쌓였다가 천천히 품어져 나오는 거죠. 근데 요거 이제 계절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에도 이게 느낄 때가 있어요. 가장 해가 중천에 떴다. 언제죠? 대낮. 대낮 정오. 12시죠. 네. 정오죠. 네. 그러면 우리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러네요. 2시, 3시 넘어서 그러니까 이해가 이제 됐습니다. 계절로 치면 계절지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우리가 하루에도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네. 가장
해가 중천에 뜬 거는 이제 정오 12시인데 가장 더운 것은 2, 3시경이거든요. 요것은 이제 계절지연과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열지연이라고 그럽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받은 에너지를 바로 이제 내비치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그걸 쌓아뒀다가 네. 서서히 땅과 바다로부터 서서히 열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시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 냄비 같은 거네. 그러니까 예, 예. 불을 꺼도 냄비가 한참 동안 뜨겁게 남아 있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딱 비유가 딱 맞으시는데요. 그 불은 이미 줄었는데 태양의 힘은 여전히 이제 조금씩 약해져 가고 있고, 근데 아직은 냄비가 아직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더위가 여름이 한창이라서가 아니라 여름이 남겨놓은 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추라는 절기는 참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왜 지금 이렇게 더운데 입추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근데 예. 시원해졌다는 뜻은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그 지점이 핵심인데요. 네. 입추라고 해서 가을이 보니까 뭐 선선해졌다, 바로 차가워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느 우리가 가는 길에 방향이 바뀌었다, 이런 방향을 선언하는 날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 선언. 오늘부터 이제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기는 이제 온도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태양의 위치로 만든 거거든요. 그거 아세요? 그 24절기가 저는 음력 기반인 줄 알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잘못. 대부분 내 조상들이 네. 음력을 많이 쓰니까 음력 기반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농사와 관련되고 농사는 태양하고 관련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력이 아니라 양력 기반으로 만든 것이 24절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낮의 길이가 아까 저는 한 20, 30분 정도 차이 날 것 같지만 50분. 거의 50분에도 1시간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거랑 말씀이 같다고 볼 수가 있죠. 두 이야기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저는 빛으로, 교수님은 열로 같은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태양은 이미 가을로 갔는데 땅이 아직 뜨거울 뿐이라는 거죠. 예,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옛 사람들이 이제 온도계가 없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제 자연의 이치를 참 깨달았다는 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럼 이 시기에 우리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 어떤 게 있죠, 그러면?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일교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예, 낮에는 여전히 뜨거운데 새벽은 조금씩 서늘해지기 시작하는, 아까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맘때 여름이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더 피곤해지고 이런 분들이 많아집니다. 체온 조절에 에너지가 드니까 더 그런 거죠. 둘째는요? 또 하나 이제 건조. 지금 저도 이제 입술이 건조해서 이 립밤을 좀 바르고 얼굴에 또 이제 이렇게 바세린을 화장품하고 같이 해서 발랐는데 아까 가을이 폐의 계절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그 가을의 기운을 마를 조자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때 습도가 점차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은 여름 내 땀 때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생맥산 차도 권해드렸고 뭐 환기차도 맞아요. 권해드렸었던 걸로 아는데 이렇게 진액이 많이 소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채로 이제 건조한 계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도 건조해지고 목도 칼칼해지고 마른 기침이 또 나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한절기, 호흡기 네. 증상이 고생하는 분들이 이때 많죠. 어떻게 그러면 챙겨야 할까요? 이제 마음이랑 몸을 딱 붙여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이야기를 실제로 어떻게 해볼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마음쪽에서 먼저 3가지 정리했습니다. 첫째, 아침 햇빛 15분입니다. 일어나서 1시간 안에 창가든 베란다든 밖이든 밝은 빛을 15분간 쬐는 겁니다. 아직 더운데 조금 밖에서 해야 되나요? 밖이 아니어도 됩니다. 창가에서 커피 한 잔 드셔도 되고 중요한 건 눈으로 맑은 빛이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이 특히 아침 빛이 햇볕이 생체 시계를 맞추는 신호라고 했잖아요. 네네. 낮이 줄어드는 이 시기엔 의도적으로 챙겨줘야 합니다. 밝은 빛 노출이 기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물론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면 당연히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 예. 그럼 두 번째는요? 이것도 이제 즐거움을 예약하기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그냥 즐거운 시간을, 즐거운 기억을 예약해 놓는 겁니다. 미리. 아까 흙탕물에 맑은 물 붓기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기쁨은 저절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힘든 것부터 불평스러운 것부터 먼저 기억이 떠오르잖아요. 즐거움은 예약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확실히 즐거운 일 하나를 달력에 적어 놓으세요. 토요일 아침 그 빵집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기분 좋아질 거, 자기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거, 네. 그러면서 이게 거기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걸 일부러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거든요, 사실요. 근데 내가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또 찾게 되고요. 기분이 좋아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다 보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장자와 선생님이 환자를 웃긴 것, 결국 그거였습니다. 슬픔이 가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웃음을 찾아서 웃음을 넣어주는 것, 이거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여름 한 줄기 남기는 겁니다. 좀 감성적이긴 한데 올 여름을 떠나보내는 의식입니다. 사진 한 장을 먼저 고르든 문장 하나를 적든 올 여름엔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매듭을 짓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다음이 시작되거든요. 마침 다음 절기가 처서라서 더위를 보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교수님 얘기하시니까 아까 여기 오면서 음악을 들었는데 음악 메모리를 하잖아요. 2022년 그해 여름이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네. 제가 여러 가지 음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저장해놨더라고요. 그렇게 그렇죠. 해도 되겠네요. 네.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번 여름에 내가 지냈던 좋은 추억을 한 줄 남기는 그런 의식을 치러주면서 가을로 넘어가는 것을 이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마음 쪽에서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한번 몸 쪽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얇은 겉옷 하나 챙기기입니다. 이 되게 사소한 건데 되게 이 시기 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여러 군데 돌아다닐 일이 있어서 KTX나 SRT를 많이 타는데 밖엔 더운데 안엔 너무 에어컨을 세게 틀어놔서 추워요. 그럴 때 이렇게 얇은 겉옷도 하나 챙기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낮에 이제 반팔로 나갔다가 새벽이나 실내 냉방이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바로 이제 땀이 난 채 식으면 환절기 감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게 듣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기상 시간을 좀 고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맘때쯤 지금 저희 학교도 그렇지만 집중 휴가 기간 끝났잖아요. 네. 이때 휴가로 갔다 오면 이제 흐트러진 리듬을 이제 되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간을 붙잡는 거거든요. 늦게 자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을 항상 고정시키는 거. 그러면 밤 리듬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네, 아침 햇빛 15분 쬐는 거랑 거의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빛을 쬐면 두 개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액 보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가을이 되면 건조해지고 맞아요. 여름에는 진액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진액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건조해지면 몸이 마르게 되고 목이 칼칼해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조한 계절로 들어가니까 물은 이제 기본으로 많이 드셔야 되고 몸을 좀 촉촉해지게 해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가을 하면 역시 배도라지. 요즘은 배도라지 음료도 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폐를 적셔주는 대표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배를 그냥 드셔도 좋고 배숙처럼 해서 따뜻하게 드셔도 더 좋습니다. 저는 이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도라지 차나 오미자 차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제가 어떤 식재료 권해드릴 때 항상 주의 드리는 게 있죠. 개인 차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소화가 약하거나
아니면 이제 몸이 찬 분은 찬 성질의 배를 많이 드시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아까 따뜻하게 드시고, 만성질환이나 어떤 복용약이 있으면 한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라는 거, 이거 항상 말씀드리죠. 아, 네, 네. 뭐 이게 좋다 그래서 다 이용한 게 아니죠. 그리고 혈자리도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한번 제가 혈자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경락 중에 수태음 폐경의 하나를 말씀드리고 또 다른 하나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 이제 태연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손목 안쪽 주름에서 엄지 쪽 맥박이 뛰는 곳, 그 바로 옆에 움푹한 자리가 이제 태연혈인데, 우리가 이제 마른 기침이나 목이 칼칼할 때 손으로 지압을 이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폐수혈이라고 하는데, 등 위쪽 어깨뼈 사이 척추 양옆에 있어요. 그래서 혼자 누르긴 조금 어렵습니다. 따뜻한 찜질팩을 댄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그 등 어깨 사이 척추 양옆을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는 거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입추 이야기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는 입추는 시원해지는 날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날입니다. 땅이 아직 뜨거울 뿐 태양은 이미 가을로 가고 있거든요. 절기는 틀리지 않습니다. 둘, 이맘때 이유 없이 쓸쓸한 건 나약해서가 아니라 낮이 벌써 50분이나 짧아진 걸 몸이 먼저 읽는 겁니다. 그 슬픔은 없애는 게 아니라 기쁨을 부어 옅게 만드는 겁니다. 셋, 오늘부터 아침 햇빛 15분 즐거움 하나 예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얇은 겉옷 하나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마음엔 빛을 몸엔 온기를. 다음 시간엔 처서로 찾아오겠습니다. 더위가 물러간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절기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잘 보내는 법을 알고 있는가? 여름이든 사람이든 시절이든 그 이야기를 다음에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 올여름 언제 처음 가을을 느끼셨는지 한번 여유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계절 쓸쓸함이 몇 주째 가시지 않거나 특히 2주 이상을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버거울 만큼 마음이 가라앉아 있다면 그건 계절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땐 꼭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주시고요. 혼자 견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한 길로 가는 길, 웰니스로 가는 길, 거기에 동반하는 방송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스로를 돌보는 힘, 건강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땐 언제든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